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중립 구간 그리고 두려움 구간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소폭의 움직임 보이면서 딱 40에 걸쳐 있는 모습 나타나는 중입니다. 우리 시장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금 당장에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도 움직여보자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일단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 큰 호재,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또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시죠.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들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섹터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대다수의 섹터가 내림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혼자 상승했기 때문에 더 두각을 드러낸 섹터, 바로 디파이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후반 들어서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그래프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늘색 선이 바로 디파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급등하는 코인들을 살펴보면 어떤 섹터에 속해 있나 찾아봤을 때 디파이를 하나씩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가 대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코인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텐데 이렇게 또 급등 시세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꺾이게 되기도 하죠. 디파이 일단은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내려갔을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밈코인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밈 전반적인 섹터는 이 한 주 동안 마이너스 8% 기록했는데요. 일단 밈코인은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 더 크게 휘청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던 섹터는 레이어 2인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연휴를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청산 히트맵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살펴보고 있죠. 노란색 단무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소폭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죠.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단무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청산 물량이 집중된 구간은 77.1K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한 $40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가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밑에 쪽으로 이제 살짝 기울게 된다면 그 밑에 또 한 번 물량이 집중된 구간이 나타나죠. 여기는 지금 76.3K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여러분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이렇게 단무지를 밑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다 보면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조금은 굵직한 단무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78.7K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밑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고 나서 어느 정도의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위로 향하게 된다면 이 구간까지는 지금 자석처럼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찍고 먹고 내려오다시피 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때의 변동성을 조금 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78.4K를 조금은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과연 거래량이 실리면서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빔이 나오면서 이 물량만 잡아먹는 것인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시간 전 대비해서 우리 코인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0.15% 상승하면서 77,600달러대에 자리 잡고 있죠. 77.1K의 청산 물량이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또 내려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2% 정도 1시간 전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XRP, 솔라나 마찬가지로 0.2% 살짝 넘는 정도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오전 대비해서도 확실히 초록색 불로 띄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연휴 동안에 계속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입장하셔야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연휴를 앞둔 금요일인 만큼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내일의 코인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연준 금리를 이제 내리냐 올리냐를 이제 떠나서 이제 아무래도 장기 동결로 예상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번에 회의록을 통해서 어쩌면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나스닥의 신고점이 계속 연달아 달성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는 조금 흔들리나 싶어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계속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시겠죠. 전문가님이 오늘은 아침에도 오늘의 코인에 나오셔서 오전장 같이 대비해 주시고요. 지금도 내일의 코인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의 연휴 동안의 전략들 세워준다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이니까 어떻게 또 일주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지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일단 한 주를 얘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인가 싶기는 해요. 좋은 흐름을 주 후반에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여타 알트코인을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셋 다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상승을 그나마 했지만은 82K를 뚫어주느냐 마느냐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클래리티 법안에 좀 논란이 일어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네. 역시나 리플은 리플이라서 상승은 못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른 여타 밈코인보다는 또 알트코인에 저점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기관급들 자금 투입도 지금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차트 일단 설명 먼저 드리면서 좀 기타 이슈들을 같이 다루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월 차트를 일봉으로 먼저 들고 왔습니다. 현재 새 분기점으로 지금 82K, 74K,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조정 70K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AI 랠리와 ETF의 자금 유입이 돌고 돌아서 일시적으로 82K를 찍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 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큰 주제와 이게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연준 의장이 또 교체되면서 네. 하락에 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4월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왔었고 5월에는 나스닥과 동시에 조정을 한번 와줘야 된다. 그게 언제일지 지금 체크하는 타이밍이라서 오긴 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82K를 넘어서 90K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다들 물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반대로 하락을 조정을 온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림과 같이 AI 랠리와 인플레이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괜히 제 마음이 지금 찔립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내 손실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라고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일봉으로 말고 조금 더 하위 프레임에서 보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있죠. 일단은 비트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지수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현물로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4월 달에 수익을 저점에 잡으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5월 달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래도 4주 차인 만큼 방향성을 점점 이제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이 있는데 현재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네. 74K를 재터치 하느냐 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고 82K와 74K 사이에서 제가 4시간 봉으로 준비를 했지만은 현재 주말 동안 74K 조정이 들어오면은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청산 물량도 있기 때문에 70K까지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히셔야 되고 상승으로 82K를 확정적으로 뚫고 마감을 했다. 아무래도 그럴 시에는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좀 더 갔다가 좀 더 큰 하락을 조정을 맡을 확률이 좀 높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전쟁 종전 기대감도 있어서 초반에 상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와 오늘 뭐 회의록 통해서도 말씀했고 트럼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언론 매체에서 나왔지만은 합의안 저희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한 그런 마찰이 있고 다시 재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합의안이 나온다고 한들 당장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뭐 ETF 자금이 갑자기 유입이 된다거나 뭐 추가적으로 AI 랠리는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이미 거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 힘이 랠리가 지금 견인 조치 중이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다소 낮다. 그래서 주말 동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네. 하락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다분하며 현재 제가 79K와 75K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현재 77K만큼 일단은 79K를 뚫어서 이 상단 82K를 건드려주고 마감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투자자로서는 75K를 현재 76K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대 그리고 저항이 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뚫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76K를 뚫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0K를 재터치하고 그리고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것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장에 짧게 연휴 동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도 하위 프레임 안에서 살펴보셔야겠죠. 이렇게 4시간 봉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75K에서 79K 조금은 더 좁은 박스권으로 형성을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
지지 저항이 깨지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나는 연휴까지가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아니면은 몇 주 동안 조금 길게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일봉상의 그 지지 저항을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진 전략은 어떤 접근법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지 저항 라인들을 이에 맞게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단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법한 누군가는 물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이 안에서 단기로 조금 접근해보기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눈독 들이고 있으신 분들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죠.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저희가 섹터별 흐름을 오프닝에서 짚어봤을 때 이번 한 주 동안 밈코인 섹터가 제일 많이 내려갔었단 말이죠. 어떻게 도지코인은 조금 괜찮았을까요? 아무래도 비슷하게 알트코인은 제가 뒤에 다룰 거라서 일단 도지 밈코인 관련해서 먼저 들고 와봤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별개로 현재 뭐 하락세는 맞지만은 또 한 번 좀 거쳐서 알트코인과 밈코인 좀 행보가 지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손실 보고 있고 현재 들고 계신 도지코인과 그리고 막연한 믿음으로 지금 뭐 몇천 %라는 어떤 썸네일만 믿고 들어가셨던 시바이누를 좀 비교를 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3주 전부터 손실 보신 분들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네. 근데 시바이누랑 대비해서 물론 뭐 총 발행량이라던가 뭐 제한적인 부분은 뭐 비슷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량 차이도 많이 있을 뿐더러 추격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무지성으로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많으십니다. 다만 도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손실 보신 분들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 반면에 시바이누는 정말 거래량도 떨어질 뿐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이라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지선이 확실하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주 전부터 제가 뭐 155원에서 173원에서 단타를 치시면서 메꿔 가라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얇아서 없어요. 없어가지고 한번 내가 매도량을 뭐 공매도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팔아버리기만 하더라도 쑥 내려가는 그런 매물대가 약한 구조라서 도지코인 같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이번에 하락으로 시바이누가 조금 많이 내려서 도지코인과는 별개로 단타를 치기 힘들고 더 큰 손실과 하락으로 맞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쩌면 지금 일시적으로 팔아놓고 추가적으로인 저점이나 아니면 개수 늘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테더나 이쪽으로 바꿔 놓으시고 다른 병행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살려내는 게 좀 더 빠른 길이지 않나라고 일단은 도지랑 시바이누를 비교를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또 단타를 쳤거나 또 리스크 관리한 걸 좀 보여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리스크 관리 코인으로 제가 3주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15일 기준으로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매수를 이 금액대에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획을 제 플랜을 말씀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손실을 메꾸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저도 뭐 기분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시바이누랑은 횡보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매수를 하였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왔을 때 저희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어쩌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왜 지금 도지코인을 사나라고 말씀드렸냐면 형성하는 지지대가 조금 두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알트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움직이는데 특히 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대에서 가지고 있으시고 일정 상승해서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시바랑 다르게 이렇게 단타를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밈코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라는 게 도지와 시바를 통해 조금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지코인은 저희 방송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으시는 코인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코인들을 보유하면서 손실이 조금 많이 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의 현금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메꿔가는 전략들을 세울 줄 알아야겠죠. 그때 채택할 수 있는 게 도지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도지코인에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만 잘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도 가지고 있는 손실들 많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정보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서 손실을 계속 메꿔가고 있으십니다. 나는 여태까지 몰랐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치고 있으시다면 지금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바이누는 도지코인과 다르게 너무 이 매물대들이 얇아서 움직임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전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비트코인부터 도지, 시바까지 시황적인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인 내용들도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 시장에 조금 크게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건 장기물 국채 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무래도 국채 금리와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크게 보면서 자금 유입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이렇게 두 가지, 뭐 국채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실질적인 물가 압박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느냐가 PC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ETF 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국채 금리입니다. 5%로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물가 압박으로 동시에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포인트 자체가 일단은 물가 압박이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전쟁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 이슈에다가 유가 상승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의장이 교체되면서 어떻게 금리를 조금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도 물가는 당연히 오고 있고 그 외적으로 ETF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로 조금 보조 지표로 보면서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국채가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간다는 건 그러면은 아니 국채도 이 정도의 이자율을 제공을 하는데 내가 굳이 위험 자산으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도 올라가지만은 동시에 나스닥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자금도 정말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워낙 AI 랠리에서 이제 거품이 껴있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물가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동시에 아무래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트와 비트 자체도 지금 다르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짚어드리는 정도만 운영을 하셔도 수익을 안전하게 볼 수 있고 괜히 과한 욕심으로 뭐 별개의 부분을 들어갔다가는 큰 손실로 마감할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걸 마음에 조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물 국채 금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괴롭히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4.5%를 상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조금 거시적인 눈도 여러분이 키우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었는데 AI 붐입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들의 랠리가 조금 과열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멀리 내다봤을 때는 아직도 괜찮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과연 이 AI의 랠리가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도 같이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모습들은 있었잖아요. 네. AI 관련된 코인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에 조금 더 측면을 놓고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상황일까요? 지금 봤을 때 긍정적인 일단 뭐 뉴스 매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장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뭐 전쟁이며 여러 가지를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네. 물가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트럼프나 하는 말이며 연준에서 하는 말들은 AI 랠리로 일단 기본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 리스크 또한 뭐 합의안을 뭐 발의한다 만다 말을 하고 있고 물가 또한 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미 들어온 거에 대해서 타격이 뭐 있긴 있지만은 뭐 고용 지수나 아니면 수출입 같은 것들이 받쳐주고 있어서 아직은 불안까지는 아니고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내려주려고 조금 시작을 만들려면은 악재를 한번 쏟아내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의안은 제가 물 건너 갈 것 같고 중간에 한번 큰 이슈를 떨어뜨림으로써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AI가 워낙 뭐 엔비디아 실적도 뭐 여러 가지 뒤에 얘기할 거지만은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이 실제 발표 지수들도 좋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들로 뭐 투자하신 분도 많지만은 현재 지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거품이 많이 껴 있고 추가적으로 신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는 시선보다는 단기적으로 한번 멈췄다가 들어가시는 게 충분히 기회비용도 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AI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AI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미 녹아들어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죠. 전망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하게 조금 주목을 받은 만큼 또 한 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과열 때문에 무언가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도 그만큼의 영향력은 행사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나스닥 지수와 항상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연관성 가지고 있죠.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 보이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호재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 참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라고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던 건 클래리티 법안이 되겠죠.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의 은행위원회에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상원의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기대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고 실망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은 네. 일시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약간의 상승을 같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통과한다 해도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뭐 실제 제도화 되는 데는 시간이 아직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하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안에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된다 한들 어차피 기대감 심리로 거품이 들어갔다가 급속도로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당장의 물가 압박과 AI 랠리에 대한 그 이슈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 네.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뭐 리플이다 아무래도 중간 기로에 서 있는 리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겠지 하고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고 번외적으로 알트코인들,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을 잡아가지고 특히 AI 관련 그리고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 관련해서 수수료적인 혜택이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잡아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확실한 어떤 제도화가 이루어졌을 때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 코인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크게 뭐 솔라나 뭐 리플 그런 것도 에이다나 많이들 조금 관심을 보이실 텐데 네.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고 들어온다 한들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전문가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여태까지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되어 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상원 본회의 표결이 앞서서 오게 된다면 그때도 잠깐 반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다시 크게 내려갈 가능성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해 보이니까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얘기 나눠보시죠. 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기도 했고 결국에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뭐 케빈 러시가 트럼프 쪽의 사람이라고 한들 이게 쉽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기 힘들거든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트럼프 말을 듣는 개라더니 뭐 여러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의사록을 통해서 큼지막한 것들을 뭐 말씀드리면은 연준 내에서도 아무래도 매파적인 부분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안건들이 많이 말이 나왔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충분히 물가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온다고 하면은 AI든 아니면 뭐 ETF 자금이 들어오든 말든 일단은 금리 인상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의사록이나 그리고 이제 PC 다음 주 수출입 물가 지수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유가 전쟁 리스크를 실제 인플레 변수로 연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버블과 동시에 이 물가 압박을 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5월 마지막 주에 물가 지수를 보시고 네. 6월 한 달의 방향성을 아무래도 한 방향성으로 꺾일 확률이 높거든요. 4월 달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3월 달도 5월 달과 비슷했듯이 어떻게 보면 3월 달에는 공포에 의한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었고 한쪽으로 충분히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은 5월 달과 비슷하게 계속 횡보를 하는 장이었지만은 4월 달과 6월 달은 비슷하게 한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들으시고 의사록도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일단 다음 주에 지수 발표에 의해서 좀 방향성이 좀 갈릴 확률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에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6월에는 방향을 하나 정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음 주에 PC 가격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와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우리 시장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뒤에 뭐 AI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상해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실적은 나와줬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기업이 실적을 냈을 때에 그 이후로 일시적인 하락이 매 분기마다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나왔다 해서 뭐 AI가 더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의 어떤 추가 상승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AI 랠리가 실제로 거품인가 아니면은 조정이 한번 오는가 정도로만 보는 거지 엔비디아 말만 나오면은 뭐 실적이 어떻게 됐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짚어드리게 들고 왔고 일단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당분간 상승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이제 조정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하락이 왔었기 때문에 추가 조정 75K와 그리고 두드려 준다면은 70K까지 바라보는 상황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이를 명분 삼아서 시기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낙관론을 펼쳐왔던 그런 전문가들도 이제는 조정의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부른 움직임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꼭 정보방 안에서 연휴 동안에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일에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느라고 다양한 내용들부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제는 알트단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는 이 알트 안에서도 조금 질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 대장단에서의 흐름들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흐름이 비트코인이랑 알트랑 민코인이랑 서로 지금 다르게 횡보를 하고 있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다지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별을 하기에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더리움 보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합니다. 제가 뭐 매주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분기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승 추세 이탈이라든가 그리고 정확한 지지대를 설명을 드리는데 비트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비트에 비해서 지지대나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기에 아주 좋은 코인이라서 매주 빠짐없이 이렇게 들고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매물대도 그렇고 현재 일단은 2,100달러에서 2,2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의 리스크가 내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지대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강한 지지대로 있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에 쏠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매물대가 많은데 이 매물대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탁 튀어올라서 그 간극이 넓어서 트레이딩 하기에 또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하락 추세를 지금 겪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지대는 있지만은 비트에 비해서 추가 하락으로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번 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고 큰 폭으로 좀 낙폭이 있을 때 그 전에 조금 매도를 미리 해두시고 저점을 기다리시는 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좀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테더로 또는 원화로 들고 있을 때 큰 낙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래량이 비트에 비해서 좀 다분하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시적인 트레이딩 차익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리플입니다. 리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올랐었고 지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번 주에 2,000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담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계속 저랑 2월 달부터 제가 1분기까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분기 그리고 이제 넘어서 2분기까지 계속 단타를 잘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손실 다 메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들고 있으신 분도 있고 함부로 들어가기나 추가적으로 내가 진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들고 있으신 분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손실, 도지랑 좀 별개로 손실 보신 분들이 리스크 관리 코인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리플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기대감을 형성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하시는 분이 많았을 테지만은 얘는 꾸준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간다 한들 좀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뒤에 후발주자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코인 중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클래리티 법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나 그리고 시작점이 좀 늦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얘를 탈출하는 게 1번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계속 운영을 하시면은 현재 2,200원이든 2,300원 매도하시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 돈을 조금 더 줄여 나가고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코인이고 트레이딩 방식이다라고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관리 코인을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들고 있으신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 하지만은 비트와는 조금 별개로 아무래도 수수료 관련 결제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라서
조금 요거 믿고 들어가신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예, 아무래도 요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많았던 거고, 요즘에 또 수수료 관련해서 또 거래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 하락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서 나락을 지금 가고 있는 형국으로서 눈물을 머금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핵심 기능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만은 매수량이나 아니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막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흐름 역시 독립적 상승보다는 여기 순환매에 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에 대한 방어도 힘든 상황이고요. 국내만 보더라도 매물대가 굉장히 얇고, 차라리 이거 할 바에야 다른 알트코인을 잡고, 차라리 알트코인 할 바에야 도지로 가고 말지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는 리스크 관리라고도 뭐 하기만큼 지금은 시바코인처럼 약간 버려두고 계시는 게 저는 오히려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크 콜린으로 들어온 것 자체도 추가적으로 코인을 진입하라 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 또는 추가적으로 내가 이 수수료 부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도지랑 다르게 도지는 그래도 방어가 되는 코인이지만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매물대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거래량은 순간적으로 터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전부 다 매도 사인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상황이 대부분일 뿐더러, 그리고 지지적인 부분도 정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기관급들이나 그런 큰 거래량을 들고 있는 기관에서만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 거래량을 올리는 거지, 개인이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는 알트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열악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한번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더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제가 뭐 일주일, 2주일 더 기다리고 드실 분들은 더 드셔라. 그리고 실제로 정보방에서도 뭐 매도 사인은 들어갔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실시간으로 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이거 두세 배 넘겼죠 이미. 18%에서 두세 배를 넘긴 상황에서 수익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제가 알트코인을 들고 오는데 저점이 제대로 다져졌냐,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히 이루어졌었냐를 보고 추천 코인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여타 다른 코인들을 보시고 있으실 때 생각보다 저점 갱신이 되는 코인들이 많아요. 네, 고점이 아닌 저점 갱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절을 못하고 물을 태우면서 알트코인을 잡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코인들이 저점 갱신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놨다 한다는들 얼마 손해보고 차라리 팔았다가 더 저점을 보시고 갱신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알트를 제가 찝어드리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을 계속 들고 있으시면서 기다렸다가 판매하는 차익 실현은 현재 시기와는 맞지 않다. 최소한 2분기까지는 맞지 않고요. 길게 보고 말씀드린 거고, 니오 프로토콜처럼 지금 요런 장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거래량 그리고 저점을 다졌을 때에 대한 부분만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현재 지금 수익 이루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비해서 또 다른 코인들은 또 내려갔다는 소리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제가 또 히든 코인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도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점에 대한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들고 오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그럼 지금 익절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재 3,000원 선을 넘어가지고 완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바로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매도도 아닌 전량 익절하시고 한 타임 내려왔을 때 재매수 하셔가지고 들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말을 안 들으실 거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 말 들으시고 일단 3,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도하시고 더 올라간다 한들 한 타임 템포 쉬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매수하셔가지고 큰 차익 이루시는 게 더 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 뒤에 제가 또 히든 코인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으로 또 한 주 어떻게 수익 내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알트단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정말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뭐 메이저 알트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전문가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XRP 이 안에서도 충분히 조금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은 세워주고 있으시거든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타이밍 딱 맞게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까지 전문가님이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을 조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까지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전문가님이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참 효자 코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코인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안에서도 10% 가깝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는 3,140원 선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2,210원 돌파하면 그때 진입해보자 이 선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40%도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나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제대로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까지 끌고 가신 분들이라도 전량 익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새로운 전략을 전문가님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코인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니어 프로토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전에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부담되는데. 그렇죠. 자, 일단 다음 코인으로 자, 요번 코인은 요 코인입니다. 예, R 코인이고요. 자, 보시면은 매수량도 충분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 갱신이 됐던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단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아무래도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변동성을 제외한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 수익을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거 익절을 하신 걸 추천드리고요.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신 분도 많습니다. 정보를 보시고 들어가신 분도 많지만은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금요일 방송을 보시고 들어가도 괜찮은 코인들을 선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 분기막을 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차익을 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히든 코인을 드리는 입장에서 히든 코인 드리면 항상 최대 수익,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하라고 하고 선정해서 드리지만은 최대 수익을 욕심 있게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놔두시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의 수익이 보더라도 성공적인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 점 명심하시고 따라오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간극을 해서 15% 정도 수익을 실현하셨다. 그러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쉬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 물가 압박이 어떻게 수치가 표시가 됐냐. 그리고 아무래도 합의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추가적으로 알트 들어가셔도 충분히 저점 갱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잡을 코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요 코인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좋은 코인 선별해가지고 저점 갱신 확인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 R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바로 찾아보시면서 가격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슬슬 눈여겨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에 괜찮은 코인들로만 항상 선별해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보시다시피 매수세가 확실하게 거래량을 통해 입증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이 코인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상으로 장대 양봉까지 세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힘이 확인이 됐다면 우리는 그 힘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또 전문가님의 전략도 무시하고 나는 더 끌고 가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익절은 옳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들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매도, 매수 타점들 다 잡아주고 있으시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을 의심하지 말고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